저한테 너 그러면 안경 끼고 평생 살 수 업로드가 잠깐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양해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찍어뒀던 영상 차례차례 올리고 저는 23일 아침 라섹 수술을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치고 올게요.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댓글은 이 쫄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블입니다. 여러분, 이 쫄보가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한 이후 처음으로 인생에서 큰 결단을 내렸어요. 제목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라섹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력이 좋으신 분들께는 좀 지루할 수 있는 영상이에요. 그래도 소중한 우리 눈이니까 오늘은 조금 진지하게 얘기해볼게요. 사실 한 2개월 전쯤 6월 26일 날 제가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심하게 충혈되면서 거의 뜰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느껴져서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당장 그냥 집 앞에 있는 안과에 갔다가 각막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이랑 더 이상 렌즈를 끼기 어려울 거다라는 소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렌즈라는 선택지 자체는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안경이랑 시력 교정술만 남은 상태였어요. 근데 고도근시라 안경을 쓰고 살자니 외모적으로 변화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보기에는 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다고 라섹 렌즈 삽입술 수술을 생각하기에는 저는 겁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제 주변에 초중고 때 안경을 쓰던 친구들은 지금 한 명도 안경을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요. 대부분 한 80% 이상이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았어요. 친구들은 보통 수능 끝나고 바로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추천을 했었거든요. 정말 편하다. 진작에 할 걸 그랬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는 하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어요.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각막염이 다 치료될 3주간은 의사 선생님 렌즈를 끼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동안 그러면 안경을 쓰고 살지 아니면 라섹을 생각해볼지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찾아보자 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혼자 방구석에서 고민하지 말고 병원에 일단 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천천히 다녀보기 시작했어요. 한 6개 병원을 2달 동안 13번? 12번, 13번 정도 내원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재검사를 해보자고 하기도 했고 또 제가 재검사를 요청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갈 일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고민도 하고 병원에서 검사도 받고 하다 보니까 벌써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이제는 결정을 해야겠다. 왜냐면 결정을 미뤄봤자 어차피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너무 겁이 많아 하니까 뭐 비행기 같은 좋고 빠른 수단이 있어도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너무 무섭다면 못하는 거고 자동차처럼 편리한 수단이 있어도 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심각하다면 그건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렵다면 안 하는 게 낫다. 하지만 자동차도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타고 다니면 훨씬 삶의 질이 높아지듯 이것도 같다. 사전에 검사를 정말 느긋하게 잘 받고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수술법을 택하고 사후 관리 또한 잘 한다면 자동차를 편리하게 타고 다니는 것처럼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물론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 말해줄 순 없다 라고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한테 너 그러면 안경 끼고 평생 살 수 있겠냐 스스로 물어보니까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도 원칙을 잘 지켜서 수술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결정을 하고 병원 예약까지 한 상태예요. 진짜 어려운 결심이었어요. 아마 저처럼 겁이 많은데 시력 교정술이랑 안경 사이의 선택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2개월간 고민했던 어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까 그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알려드리려고요. 다만 영상 전에 알려드리고 싶은 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력이 안 좋은 건 안경이라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력교정술을 받기로 결심은 했지만 시력교정술을 받으세요 라고 추천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거. 물론 그렇다고 비추하는 입장도 아니겠죠? 저처럼 이미 시력교정술을 받으려고 결심을 하신 분에 한해 어떻게 하면 좀 더 병원 선택을 잘 할 수 있을지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영상이고요. 2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알려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여기서 제가 수술하게 될 병원을 알려드리게 된다면 이 영상은 순수히 정말 여러분께 팁을 드리는 영상이 아니라 병원 홍보나 광고성 영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는 절대 제가 수술받을
병원을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판단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이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께는 그 병원이랑 잘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명은 여러분이 물어봐 주신데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혹여 병원을 많이 돌아다녀 보신 분들 중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어떤 병원에 대한 특징이 나오면 아, 저 병원 같다 라는 추측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추측이나 아니면 서치를 해보시다가 혹은 병원들을 직접 돌아다니시다가 제가 여기서 했구나를 알게 되시더라도 이 영상에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건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쫄부대장이 시력교정 수술을 받을 안과를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생각했냐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의학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만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저는 가장 먼저 봤던 건 얼마나 보수적이냐 였어요. 어떤 병원을 가볼까를 보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저는. 근데 렌즈를, 소프트 렌즈, 하드 렌즈를 끼셨던 분들은 렌즈에 눌려서 각막 모양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렌즈를 어느 정도 끼지 않고 휴식기를 가진 다음에 병원에 내원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좀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렌즈를 끼지 말라는 기간을 오래 잡을수록 보수적인 병원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저는. 내원을 해서는 뭘 봤냐면 당일 수술을 권하지 않는 곳을 택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눈은 예민한 부분이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계속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렌즈를 끼고 다니셨던 분이라면 충분한 휴식기라고 1, 2주를 안 끼고 병원에 갔지만 그게 사실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검사한 거랑 일주일 뒤에 검사한 거랑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일날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수술을 하는 건 좀 전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당일 수술은 배제를 했습니다. 물론 엄청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 수술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주관적이라는 거 한 번 더 명심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검안사분의 검사 받으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감정, 기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꼼꼼히 하는 것 같다. 한 기기로도 뭐 몇 번씩 검사 결과값을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검사 중간중간 계속 제 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신다거나 하는 병원이 있고 또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검사를 진행하는 병원도 있고 근데 저는 전자가 더 믿음직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재검사를 권해주는 병원이 보수적이라고 느꼈어요. 실제로 저는 병원을 6군데밖에 안 돌아다녔는데 검사 자체는 한 12번인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한 3군데의 병원에서는 계속 재검사를 받자고 그랬어요. 제가 렌즈를 끼고 각막염에 걸린 상태였어서 그런지 일주일 후, 2주일 후에 재검사를 계속 받아보자고 그러셨었어요. 그리고 원장쌤과의 상담 에서도 많이 느끼겠죠. 저는 상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6개의 병원을 돌아다녀 봤는데 범한 시간은 사실 비슷비슷했었는데 원장쌤 상담 시간은 정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쌤이 이렇게 뭐 현미경 같은 걸로 눈 이렇게 쓱쓱 보시고 괜찮습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 렌즈 삽입술 모두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시는 곳이 있고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장쌤이 앉혀놓고 다 설명을 해주시기도 해요. 하나하나 이게 왜 부작용이 있고 뭐 어떤지 물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려면 병원에 딱 갔을 때 어느 정도 좀 여유가 느껴지는 환자 수가 적고 나한테 신경을 써줄 만한 시간이 있겠다고 여유가 느껴지는 병원이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런 병원이 원장님 상담 시간이 길 확률이 높았어요. 제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환자들이 많으면 원장쌤도 봐주셔야 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충분하시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제 경우에는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라섹 수술이라고 한다면 원장쌤, 장비, 비용 등등 저는 첫 번째가 원장쌤이었고 두 번째가 뭐 장비였고 세 번째가 가격이었어요. 가격은 사실 순위에도 안 들 정도로 가장 아랫순위였어요. 그냥 얼마인지만 알면 된다 수준.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눈이잖아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도 있듯 눈은 정말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각막염에 걸려보니까 뭐 감기를 걸리거나 딴 데가 아프거나 하면 집에서 그냥 영화 보면서 쉬면 되는데 눈이 아프니까 하루 종일 눈을 감고 있어야 되는데 심심해서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각막염을 치료하면서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됐기 때문에 더 수술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또 상황에 따라서 저랑 기준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원장쌤 상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 시에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건 부작용에 대한 고지였어요. 이런 거 부작용 생길 수 있다.
리스크에 대해서 분명히 고지를 해주실수록 저는 오히려 더 믿음이 갔어요. 왜냐면 사실 어쩌면 사람 성격에 따라서 모르는 경우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더 안정될 수 있으니까. 근데 리스크에 대해 알게 되고 부작용에 대해 알게 되면 심리적으로 오히려 훨씬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내 눈에 받는 수술에 대해 이런 부작용, 이런 힘든 점을 내가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알고도 다짐을 하고 수술을 받느냐, 모르고 수술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을 고지해주는 원장 선생님께 조금 더 믿음이 갔고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때 딱 정말 라식, 시력교정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는 원장쌤이 있고, 제 눈이 어떤 상태인지, 안구건조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 결막염이 있고 각막염이 있는지, 신생혈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 눈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관리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눈 건강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의 코멘트라도 더 해주시는 분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안과를 내원해서는 저는 이런 기준들로 병원을 선택을 했고요. 물론 처음 갔을 때 이 판단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군데를 가보다 보니까 감이 잡혔던 건데, 그러다 보니 만약 뭐 제 동생이 한다거나 제 지인들이 수술을 한다면 마구잡이로 그냥 순서 없이 가는 것보다는 병원을 가기 전에 이 정도의 준비를 해서 기준을 세우고 순서를 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팁이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최소한 3군데 혹은 정말 안 되면 2군데라도 돌아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었다는 거고, 왜냐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검사 결과 다 다를 수 있고 병원 분위기 다 다를 수 있고 원장님 다 다를 수 있고 장비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급해서 당일 수술밖에는 못 받는 분이 아니라면 병원을 어느 정도 돌아다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몇 군데 돌아다닐 병원 리스트를 뽑았다. 순서는 어떻게 정하냐면 뭐 후기를 좀 찾아보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좀 봤을 때 병원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쁠 것 같다, 혹은 원장 선생님 상담 시간이 비교적 짧은 병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병원은 최대한 일찍 가세요. 왜냐면 저희는 안과 의사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것저것 찾아본다고 해도 분명히 의학적으로 막히는 지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너무 많은 정보를 찾아보는 것보다는 병원에 일단 먼저 가서 내 눈에 대한 지식이나 나한테 알맞는 수술법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찾아보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찾아보다가 나는 렌즈 삽입술이 좋을 것 같아. 렌즈 삽입술을 막 찾아봐. 근데 병원을 갔더니 렌즈 삽입술은 어려운 눈입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 사실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알아보는 시간보다 첫 번째 병원을 일단 최대한 빨리 가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장 선생님 상담 시간이 짧으면 내 궁금증?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궁금증을 여쭤볼 시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병원에 다녀와서 장비는 요런 것들을 쓰고 제 눈에는 이런 수술이 적합하고 각막 두께, 동공 크기가 뭐 어때서 빛번짐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이런 수술을 같이 하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어느 병원이든지 원장 선생님 상담 시간이 짧든 길든 이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안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이 장비는 어떤지 저 장비는 어떤지 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서치를 해본다거나 이 수술법에 대해서 좀 더 서치를 해본다거나 이렇게 내 눈에 대해 이미 안 상태에서 서치를 해보면 좀 더 나한테 적합한 지식들을 골라서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짧은 병원을 먼저 가보고 이제 후기를 봤더니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 선생님 상담 시간이 조금 길 것 같다, 혹은 뭐 병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병원 시력교정수술 검사차 내원하려고 하는데 원장 선생님 상담 시간은 어느 정도 될지를 여쭤보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좀 길 것 같다 하는 병원은 최대한 후에다가 두고, 내가 아마 뭐 장비나 수술법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의학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생길 거예요. 이건 병원 상담사분들이나 검안사분들이랑 대화를 했을 때 100% 해결되진 못할 것 같다 싶은 좀 심도 있는 질문들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라섹의 경우에도 그냥 라섹이 아니라 뭐 브러쉬로 하는 라섹이 있고 올레이저로 하는 라섹이 있고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내 절삭량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등등. 물론 상담해주시는 분들도 항상 하시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매우 상담을 친절하게 잘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의학 분야는 깊은 전문 지식을 요구하잖아요. 또 내 눈 수술을 해주실 의사 선생님께 직접 듣는 얘기는 신뢰가 더 가기도 하고요. 아마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궁금증이 계속 많이 생길 거예요. 실제로 저는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이 생겨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 있는데 시력교정술을 받으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려고 그 의사 선생님께 직접 가보기도 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영상 후기글들 제가 한 번씩 다 본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예요. 여튼 아마 진짜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를 갖고 있다가 원장 선생님 뵀을 때 여쭤보면 좀 더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방금 검색을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되게 암흑 꿀팁일 수도 있는데 검색을 할 때 풀네임 있잖아요. 그냥 뭐 땡땡땡 안과 이렇게 그냥 안과 이름 그대로 적어서 검색을 하면 이게 라식 라섹 수술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원하시기도 하고 또 상업적이랑 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용 성형 시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광고 홍보글들이 나오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이게 제대로 된 후기인지 뭔가 홍보글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경우의 꿀팁은 안과의 초성으로 검색을 해보면 좀 더 정확한 후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좀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서 초성으로 홍보글을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풀네임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서치를 하실 때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건 좋지만 맹신하지 않으려고도 스스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수술을 하는 건 집도의고 전문적인 지식도 집도의가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의 후기를 보고 많은 것들을 공부했다고 해도 결론은 원장쌤이 판단을 해주시는 거니까 병원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면 어느 정도 내 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추천해 주시는지에 대한 평균값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쫄보가 라섹 수술을 받을 때 안과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팁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어요. 이번 영상에 담은 내용들은 정말 주관적인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병원 선택 기준, 정보, 대화가 잘 통하는 의사 선생님 등등 여러분과 가장 잘 맞는 안과를 찾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외에도 사후 관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제가 아직 수술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는 직접 경험해본 건 아니라서 아직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은 눈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수술 날짜까지 잡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23일 아침에 라섹 수술을 받으러 갈 예정이에요. 회복 기간은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눈 상태에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일 것 같다는 소견과 제 생각도 그렇고 자, 그러면 수술 고민하시는 분들 결정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수술 받고 와서도 어떤지 솔직하게 계속 후기를 올릴게요. 라섹이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는 컴퓨터 작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영상 업로드가 잠깐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양해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찍어뒀던 영상 차례차례 올리고 저는 라섹 수술을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치고 올게요. 응원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안경 벗고 만나요.